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해가지고 혹시 이게 좀 변했나 싶었더니 다시 윤 대통령 덕에 칼을 꼽으면서 좌파 본색을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두 명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두 명은 이제 누구냐면요, 진중권하고요,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두 명이. 이 자들이 한때는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하면서 조금 우파 쪽으로 넘어왔나? 일부 이제 그런 혼란을 겪은 이런 이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요, 일관되게 진중권은 완전히 골수 좌파, 원래 완전히 옛날에 민노당, 노회찬이나 이런 건 진보당, 이런 데 골수 좌파다. 진중권에게 골수 좌파다. 절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 보수 자유파가 될 수 없다. 진중권이처럼 이런 자는요, 절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위선적인 좌파입니다. 진짜 좌파면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도 하고요, 좀 봉사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요, 사이비 위선적인 좌파들은요, 돈은 제일 많이 챙깁니다. 출연료 보면 출연료 제가 알거든요. 진중권 방송을 하니까 알잖아요. 출연료가 해당 얼마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김재동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김재동, 그 다음에 안치환, 이성환, 어린 왕자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위선적인 좌파인데, 조국 같은 사람, 조국. 진중권에게 아주 위선적인 좌파인데요, 한때 이재명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편드니까 이게 우파로 넘어왔냐? 이러면 이게 절대 안 된다. 저 몇 번 경고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좌파 본색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시 속으면 안 돼요. 김경률도 마찬가지죠. 김경률도 제가 처음부터 마리 앙뚜아네트, 아니 공작에 피해를 당한 김건희에서 그 참칭 목사 있잖아요. 북한에 제집 드나들, 북한 드나드는 그 목사인데 공작을 당한 피해자 김건희 여사 보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김경률이 아닙니까? 이놈이 언젠가는 자기 출마해가 마포에 술잔이 식기 전에 정청래 목을 따올 것처럼 호언장담 떠들더니 결국 출마는 포기해버리고요. 거기에 하문경 그분이 나갔잖아요. 그러고 비대위원은 계속하면서 온갖 공천에 개입한 이게 김경률 아닙니까? 한동훈의 앞잡이 김경률. 이 두 명이요, 진짜 우리 우파 쪽에 엄청나게 완전히 우리 우파를요 공격하면서 확실하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배신의 극치를, 지금 이게 완전히 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 이런 망언들을 계속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두 명이. 자, 먼저 진중권에 관데 TV조선의 강적들의 29일날 TV조선의 강적들에 나가가지고요, 뭐라고 이게 떠드느냐면요,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면 큰일 난다. 탄핵이 기각되면 어차피 레임덕 통치 불능 상태가 온다. 그리고 이게 기각돼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합법적으로 또 계엄을 하면 유혈 사태가 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유혈 사태, 재해 계엄 이게 오고, 그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레임덕 통치 불능이 된다. 기각돼봤자 식물 대통령 아무것도 못한다. 어차피 이게 좌파들이 광장에 뛰어나가 대통령 하야하라 물러나라 난리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따라서 이게 어떤 경우도 탄핵 기각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떠들고 있어요. 요즘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부쩍 많습니다. 특히 좌파뿐만 아니라 자격하게 보수라는 놈 중에도, 특히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이자도 마찬가지. 김진, 제가 보니까 유튜브 한 20몇만 있던데 막 울면서 한동훈을 지지하면서 아이고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아무것도 못한다. 또 윤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나오면 유혈 사태 터진다. 이런 망언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탄핵 인용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 조용하게 정치 잘 되겠네. 조용하게. 진짜게 유혈 사태는 이재명이 오면 터진다. 이재명이 오면. 대통령이 기각되게 복귀하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개헌 아젠다를 주도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 통합, 물론 이게 종북 좌파는 썰어버리야 되지만 국론을 이게 통합하면서 개헌을 이게 주도하면서 성공적인 마무리 얼마든지 가능한데 뭐가 이게 그 기각되면 이게 불복하는 놈 넣으면 우리 자유파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그냥 태극기 봉으로 이게 진압하면 되지. 그 광화문에 몇 놈 온다고. 몇 놈 오지도 않는데 뭐가 혼란이 와? 그 몇 놈인데 광화문에 오는 놈이 좌파들 몇 놈 됐냐고. 민노총이 500명 온다. 광주에 700명이 최대 700명이. 그거 어디 있다고. 대통령이 기각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하면서 개헌도 주도하고 나라를 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지. 뭘 못하는데 지지율도 지금 50% 넘고 그러면 이게 더 안정적으로 대통령으로 역할하지. 거기에 불복에 날뛰는 몇 놈 있으면 우리 국민이 차단해버리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뭐 개헌할 필요 뭐 있어? 우리 자유파 이미 국민이 좌파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압도하고 있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고 국민이 좌파를 썰을 텐데 대통령이 굳이 개헌 군인 이게 뭐 또 동원할 필요 뭐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이게 제2계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이거는 이게 괴담 중에 괴담입니다. 괴담 중에 괴담이에요. 이러면 이게 또 좌파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럼 처음 계엄은 뭐 이게 가능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 하는데 근데 이거 처음 경고선 계엄하고 지금 이게 군인들이 줄줄이 구속된 지금하고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잖아. 그리고 이게 불복 뭘 이게 레임덕 통치가 왜 불가능해? 대통령이 기각되면 그대로 이게 화려하게 복귀해서 그대로 이게 정책 다 준비되어 있고 국민 믿고 이게 힘있게 밀고 나오면 되는데 다 개헌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우리 한 70%는 개헌 원하는데 대통령이 개헌 아젠다 주도권을 잡고 완전히 이제 그 87년 체제를 한번 대청소 딱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게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거기에 또 국무위원들도 든든하게 한덕수 총리부터 다 있잖아. 김무성화까지. 뭐가 문제냐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자들에게 복귀하면 무조건 어차피 이게 뭐 레임덕고가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강하게 대처하다 보면 또 유혈 사태 난다거나 제2계엄 난다거나 이런 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씨부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런 놈들이 많아요. 방송에. 패널들 중에도. 그런데 진중권이가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중권 인용되면 조용하게 그러면 이게 통치 나라 잘 되냐? 어차피 이게 전쟁이다. 어차피 전쟁이야. 인용되든 기각되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김경률도 그래요. 참 이게 김경률이가 자기 유튜브에서 뭐냐면 이게 김경률이가 만에 하나 이렇게 주장해.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그때 되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돌입해가지고 완전히 뭐 전쟁이 나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그런 순간이 절대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온다. 기각되면. 이런 게 또 망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말에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하게 안정돼가지고 잘 굴러가느냐 말이에요. 너 그게 야, 진중권, 김경률, 너 그게 이재명 공산당 일당 독재되면 너 두 명이 제일 먼저 날라가. 너 두 명이 이재명 욕 많이 했잖아. 나도 많이 했지만 너 두 명이 제일 먼저 날라간다고. 그래도 너 두 명이 방송 나와서 씨부릴 정도로 자유가 보장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이만큼 이게 숨쉬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일당 돼봐. 너 두 명부터 먼저 이게 단두대로 갈지도 모른다. 너 두 명부터 마리 앙투아네트 관계 단두대 아니야, 단두대. 너 두 명이 먼저 이게 이재명한테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자기 공개한 사람은 끝까지 짓밟는 이런 자각이 이재명인데 그러면 이게 너 둘 말은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말은 그러면 이게 인용되고 결국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들어주자 이 말이잖아. 맞아 안 맞아? 누가 돼? 한동훈이가 대통령 된다고? 이재명이 이기고 어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한동훈이가 지금 여기 4, 5% 지지 노는데
보수의 공적 1호가 돼 있는데 대통령이 한동훈 인간 취급하냐?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대통령인데? 똘똘 뭉쳐도 이게 0.73이 있다. 똘똘 뭉쳐도. 지금 이게 보수가 이래 분열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이 이기느냐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 막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서 돌아와서 제대로 그 개헌부터 주도하면서 제대로 그 검찰도 개혁해서 제대로 그 이재명을 뭐 정치적 사법적 날리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잡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단 말이야. 윤석열밖에. 그 상식 아니 상식. 하여튼 이사들이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에 한심합니다. 자기들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이재명이 도와주는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기각되면 안 되니까 인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이사들입니다. 제가 배신자들 방송할 때마다 어제 조경태하고 김상욱 이야기했잖아요. 배신자들 이야기할 때마다요, 한 번 배신자는요, 영원히 다시 배신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왔다 갔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몇 번. 아예 진짜 젊을 때 순수한 마음에 운동하다가 확실하게 너무 뭐 김문수 지사에게 장기표 쌤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우파 쪽으로 넘어온 이런 분들 빼고요. 그냥 왔다 갔다 자기 실효에 따라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에 따라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배신자들은요, 절대 이게 또 배신을요, 밥 먹듯이 합니다. 배신을 손바닥 디디듯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앞으로 뭐 진중권이나 김경률이가 어떤 이야기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김경률이가 또 어떻게 뭐 한동훈하고 손잡고 또 이게 국민의힘에 들어가 어떻게 정치하려고 할지 몰라도 이런 놈에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총선 때부터. 다 말아먹은 놈입니다. 이 김경률이가. 간첩 중에 왕간첩이에요. 좌파 중에. 진중권은 뭐 더 하고요. 김경률보다 더 하죠. 더해요. 그러게 김경률 재산도 보세요. 김경률 재산 보라고. 진중권 재산 보라고요. 출연료 물어보세요. 얼마인지 안 밝히겠습니다. 알지만. 이런 자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게 대통령 공개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한심한 배신자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배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런 자들은요, 우리 자유우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자유우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히려 탄핵이 인용됐을 때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로 이제 그냥 중국의 뭐 조선족 자치주로 이게 거의 뭐 북한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거나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 암흑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걸 이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 기각 내지 각하. 따라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가짜 대통령, 참칭 대통령, 대통령 노래하는 게 가짜 참칭 대통령 노래만은 이재명이를 잡을 사람은 진짜 대통령, 국민이 뽑은 진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진중권, 김경률 이런 자들에게 얼씬도 못하게 우리가 심판하고 막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식의 나라 남들로 나는 간다. 서자국